렉선 스포츠가 단종된다? 아니 그러면 쌍용차는 어쩌고? 신형 출시만 목 빠지게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 자체가 주춤하고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건 무슨 소린가요? 신형을 출시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 됐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분명 픽업트럭 수요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잠재 수요가 모두 끝났고 그래서 픽업트럭 시장이 위기다 이런 건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쌍용차가 가장 직격탄일 거잖아요. 이런 분석이 대체 왜 나온 건지, 신형을 기다리고 있던 차주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픽업 트럭을 살 사람은 다 샀고 연간 판매량이 4만 대에 달하던 시장이 주춤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나름 일리 있는 말이긴 하더라고요. 픽업 트럭 국내 판매량을 보면 2019년에 4만 2천 대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3만 대 초반으로 떨어질 걸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오를 거라고는 하지만 작년엔 부품 수급난이 워낙 컸기 때문에 순수한 수요 증가로 보기에는 애매하잖아요. 우리나라 픽업 트럭 시장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렉선 스포츠에 롱바디 모델인 칸이 도입되고 쉐보레도 콜로라도를 수입하면서 연 4만 대 시장으로 커졌거든요. 이 인기가 2020년까지 이어졌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 여파에 부품 공급난까지 더해지면서 3만 대 초반까지 수요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은 분석이 마니아층에 갇혀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렌토 같은 SUV나 그랜저 같은 세단은 대중적인 차잖아요. 남녀노소가 탈 수 있고 특별하게 수요가 갈리거나 마니아층을 위한 차는 아니란 거죠. 이 말은 그만큼 수요 범위가 넓고 수요가 크게 줄어들 일이 거의 없다는 건데, 렉선 스포츠 같은 픽업 트럭 시장은 마니아층을 위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 판매량이 늘었던 이유는 대형차 수요가 증가하고 차박이나 캠핑 같은 레저 활동이 늘어나면서 픽업 트럭 시장도 잠깐 빛을 봤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량 자체가 쏠려 있다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기록된 판매량을 보면 픽업 트럭 총 판매량은 2만 8천 대가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렉선 스포츠 판매량이 2만 4천 대가 넘습니다. 시장이 크려면 선택지가 다양해야 하는데 렉선 스포츠밖에 없어서 성장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긴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쌍용차죠. 지금 토레스를 제외하고 쌍용차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잖아요. 토레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쌍용차를 먹이 살리는 차였고 국내 시장에서 유일하게 쌍용차가 경쟁 상대 없이 놀 수 있는 무대였다고요. 심지어 다음 신차도 픽업 트럭입니다. 토레스 픽업 트럭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순수 전기 모델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픽업 트럭 시장 전망이 이러면 토레스 픽업 트럭이 나와봤자 성공할 수 없다는 소리밖에 안 되니까 쌍용차 전략 기획실은 비상이죠. 차주들도 문제입니다. 토레스가 이번에 대박을 터뜨리면서 렉선 스포츠 후속을 기다리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왜냐면 쌍용차가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만들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제대로 캐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토레스가 디자인으로 판매량을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 전망이 이러면 신형은 무슨 단종해도 모자랄 판이죠. 렉선 스포츠 라인업을 죄다 단종시키고 차라리 SUV 라인업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픽업 트럭 시장은 조만간 블루오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쌍용차가 픽업 트럭 라인업을 모두 재정비해서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가져간다 해도 블루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봤던 그 기사를 다시 보면 분석 내용에 굉장히 많은 게 빠졌다고 보거든요. 픽업 트럭 시장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면서도 조만간 GMC 드날레 같은 차가 출시되면서 다시 살아날 거다, 뭐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안 좋은 쪽으로 결론 낼 수도 없고 GMC 드날레는 그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겁니다. 시장 수요가 왜 줄었는지부터 볼까요? 이건 지금 판매되고 있는 픽업 트럭만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렉선 스포츠가 있죠. 얘는 2.2 디젤 단일 모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건 쉐보레 콜로라도인데, 얘는 3.6L V6 가솔린 엔진을 장착합니다. 고배기량 엔진이라 연비가 리터당 3.8km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건 포드 레인저인데, 얘는 2.0 디젤 엔진을 쓰거든요. 그런데 복합 연비가 리터당 8.9에서 10km밖에 안 나옵니다. 마지막은 지프 글래디에이터죠. 얘도 3.6L V6 가솔린 엔진을 쓰는데 복합 연비는 무려 리터당 6.5km입니다. 거의 슈퍼카 저리가라 할 수준인데, 결국 이 소리는 뭔가요? 지금의 픽업 트럭 시장은 그러니까 디젤 모델이 아니면 고배기량 가솔린 모델만 살 수 있다는 거죠. 한계가 뚜렷하다고 볼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폐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 문만 열면 기회가 넘쳐나는 시장이라고 봐야죠. 여기서 좀 더 전개해보면 이게 바로 판매량이 떨어지는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지금 국내 픽업 트럭 시장 판매량이 대부분이 디젤입니다. 올해 11월까지 2만 8천 대가 팔렸는데 이 중에 2만 3,500대 넘는 게 디젤이고 가솔린은 3천 대도 안 된다고요. 이 소리는 뭐냐면 디젤차가 영향을 받으면 픽업 트럭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데이터로 보면 더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수입 디젤차 판매 비중을 보면 2015년까지만 해도 무려 69%
99%에 달했습니다. 이때가 한창 320D랑 520 같은 차들이 압도적으로 팔릴 때죠. 그런데 2020년에는 디젤차 비중이 28%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국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렌토 판매 비중이 제일 극단적이잖아요. 무조건 디젤 모델이 많이 팔리던 차인데 이제 디젤은 거의 안 팔리고 하이브리드랑 가솔린이 압도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데이터만 봐도 뚜렷하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신차들을 연료별로 나눈 겁니다.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경유랑 휘발유 차는 감소하는 와중에 전기랑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은 늘었습니다. 이건 결국 무슨 소리냐면 픽업트럭 시장이 주춤하는 이유는 잠재 수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젤 모델 판매량이 대부분이었고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 모델의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픽업트럭 시장이 잠깐 주춤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자, 판매량이 잠깐 주춤하는 이유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망이라도 좋냐 이거죠.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야 단종을 안 하고 신모델을 계속 출시하든지 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이제부터 속도 싸움입니다. 픽업트럭이 왜 잘 팔리는지 이해하면 쉽습니다. 약간 여기는 카니발하고 비슷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니발이 잘 팔리는 이유는 뭔가요? 국산 미니밴이 얘 하나뿐이어서 경쟁 모델이 없고 슬라이딩 도어 같은 뚜렷한 장점이 있고 버스 전용 차로나 세제 혜택 같은 국가적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차잖아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모두 갖췄다는 거죠. 픽업트럭도 마찬가지죠. 국산 모델 중에선 경쟁 모델이 넥선 스포츠 하나뿐이고 트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트럭이라서 높은 짐도 실을 수 있고요. 결국 이 조건들만 기본적으로 충족시킨다면 비어있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브랜드별로 생각하면 전략이 너무 뚜렷합니다. 일단 모든 브랜드가 해야 할 건 디젤 모델을 피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상황만 보면 경유 가격이 가솔린 가격을 추월했다는 게 가장 크고 몇 개월 뒤면 다시 경유 가격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국가적으로 디젤 모델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모든 브랜드가 디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요. 사용차가 새로운 픽업 트럭을 출시한다면 전기 모델보다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넥선 스포츠 풀체인지 모델이 하이브리드로 출시된다면 잘 팔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풀체인지가 되면 일단 토레스처럼 실내도 싹 바뀔 거고 외관 디자인도 새로운 패밀리룩을 적용받을 거라서 티볼리스러운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눈에 보이는 상품성은 모두 잡는다는 거죠. 남은 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뿐인데 가솔린 모델은 충분히 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토레스도 1.5 가솔린 터보 모델로 출시됐고 저공해 인증까지 받았잖아요. 넥선 스포츠한테 1.5L 엔진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 가솔린 터보 엔진도 있잖아요. 이것만 들어가도 수요층이 넓어질 거고 좀 더 길게 보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사용차가 내부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선택지는 세 가지죠. 2.0 가솔린 모델이 저공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하이브리드 모델 기술을 사오든 자체 개발을 해서 도입하든 아니면 이미 토레스 전기차도 테스트 중이니까 순수 전기 모델을 빠르게 개발해서 내놓거나 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건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거 하나만 개발된다면 모든 라인업에 적용할 수 있잖아요. 넥선 풀체인지에 토레스까지 하이브리드로 나오면 잘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건 저공해 인증이나 순수 전기 모델이죠. 아직 풀체인지 시기는 아니지만 슬슬 전략과 개발 계획이 나와야 할 때라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기아죠. 화성에 새롭게 지어지는 공장에서 전기 픽업 트럭을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모하비 기반 픽업 트럭도 개발 중이고요. 꼭 쌍용차가 나서지 않아도 기아만 투입되면 픽업 트럭 시장은 금방 회복할 겁니다. 기아는 사실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투입할 수도 있고 순수 전기 모델만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기아가 픽업 트럭을 내놓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디젤 비중이 압도적이던 픽업 트럭 시장에 새로운 파워트레인의 픽업 트럭을 내놓는다는 점, 그리고 국산 픽업 트럭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넥선 스포츠도 긴장시키는 거고 수입 픽업 트럭은 아예 선택지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기아가 잡아야 할 건 가격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은 지금까지의 전망만 보면 안 팔린다고 판단하고 단종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을 본다면 오히려 블루오션이라서 사용차는 신모델에 집중하고 기아는 픽업 트럭 시장을 위한 전략만 잘 세우면 이 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고 픽업 트럭 시장이 죽었다고 해석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